여러분, 지난 시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주민 간의 갈등,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층간소음 문제는 우선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 간 소통과 배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세대별로 개인주의,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한 아파트에서 어떻게 해야 소통과 배려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 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주차장, 생활쓰레기 재활용장 등에서 수시로 마주치는 이웃 주민과 좋은 이웃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질문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난 엉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라는 것이 각 세대가 철저하게 분리된 공간이고 그 분리된 공간을 선호해 아파트를 선택하신 분도 많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근무처와 반대로 사적 영역인 아파트에서만큼은 자신과 가족을 제외한 누구에도, 심지어 부모까지도 알려주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말며 각자의 사적 영역에서 각자의 할 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 아마도 비교적 젊은 분들의 생각일 것 같죠.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무리 사적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 모두가 예외 없이 엘리베이터와 통로, 생활쓰레기 처리장, 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해야만 합니다. 공동 영역을 지나 현관문을 닫고 자신의 아파트에 들어서야 비로소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개인적이고 은밀한 사적 공간이 됩니다. 사적 공간, 나만의 공간에서 보호 본능, 이런 잠재의식은 경중 차이가 있을 망정 누구에게나 내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적 공간을 침해하는 위층의 층간소음이 강하게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고, 반대로 층간소음에 대한 아래층 항의는 나만의 사적 공간을 침해한다는 잠재의식으로 반성과 사과받는 적반하장의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화낸다 라고 하는데, 자신의 치부 노출에 대한 과민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이 이웃 간의 문제로 확대하는 순간부터 이웃의 관계는 크게 헝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평소부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래층의 입장을 헤아리며 항상 층간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위층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너그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층의 층간소음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면 없는 소리도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하는 짓마다 미워지고 감정 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단지 커뮤니티 소통란에 썼더니 주민 한 분이 상당히 유용한 발언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생활과 사적 공간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 그것도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개인 생활, 사적 공간을 선호한다면 한적한 곳에 살아야 할 텐데, 그런 분들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또 있습니다. 브랜드 아파트 평판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공동 영역입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와 통로, 생활쓰레기 처리장, 주차장 등과 함께 커뮤니티 센터 등이 아파트의 평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의 사적 영역이 아파트 평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아파트들은 대부분 커뮤니티 센터라고 부르는 카페, 피트니스 센터, 골프, 탁구 등 체육시설, 요가, 라인댄스, 그림, 악기 연주 등 문화활동센터, 학생들의 공부방과 도서관, 강의장, 시내센터 등의 커뮤니티 센터 운영비를 관리비에 포함해 전 세대에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요금과 일부 사용자 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센터를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주민은 10 내지 30%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70 내지 90%의 주민은 사용하지도 않는 커뮤니티 센터 운영비를 꼬박꼬박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주민이 군소리 없이 커뮤니티 센터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커뮤니티 센터가 유용한 시설이며 나의 자산 가치를 증식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공동체에서 공동 영역에 대한 설명을 길게 드렸는데요. 요약하면 브랜드 아파트 평판을 향상하는 방법, 즉 나의 재산 가치를 증식하는 방법은 공동 영역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구하러 온 고객과 함께 단지를 둘러볼 때 개인의 아파트 내부를 잠깐 보겠지만
화재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파트 주차장, 통로, 엘리베이터, 내부 공원, 커뮤니티 센터 등을 돌아보며 이 단지는 주민의 성향이 어떻고 살기에 어떻다 등등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요? 부동산 중개사에게 이야기할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 간 갈등의 요소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부동산 중개사의 사례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현관 내부에서는 완전한 개인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현관을 나서는 순간 이웃과 마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 간 제한된 범위의 교류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는 같은 통로의 이웃을 장기간 무시하고 지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주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조용히 타고 내리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난 후 마스크를 벗을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저희 경우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네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연령이나 성별 등을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먼저 가벼운 목례 또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정도로 가볍게 인사를 건넵니다. 다시 요약해 말씀드리면 작은 규모 아파트보다는 대단지 아파트, 즉 브랜드 아파트일수록 주민의 소통이 필수적이고 그 브랜드 평판에 주민의 소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내 소통의 비결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호 인사하기로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가벼운 목례나 가벼운 인사말 정도로 시작하고, 특히 위아래층 마주하고 사는 주민 간에는 명절 등에 서로 가벼운 선물 교환이나 전화하기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단지에서 조성한 커뮤니티 시설 적극 활용하기로 단지 시설을 활용하면 결국 단지 주민과 소통이 됩니다. 또한 저렴한 비용과 시간 활용으로 자신의 경제와 생활에 도움이 되고 단지 잡수입에도 기여합니다. 세 번째로, 여가를 활용하는 각종 동호회 등 친목 모임을 만들고 참여하기로 브랜드 아파트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같은 단지에 살고 있기에 외지에서 만나는 사람보다도 신뢰성이 높고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 총대를 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등 직책을 가진 분들이 모임을 주선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주민이 참여하는 단지 가꾸기 운동과 동별 정기 모임을 적극 제안합니다. 단지 가꾸기는 관리비를 내고 있으니 당연히 단지를 관리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주인이 직접 참여하는 마음 자세가 성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단지 차원의 활동과 관계없이 개인 차원에서 화단 가꾸기, 쓰레기 줍기, 눈치우기 등과 여름엔 잡초 대고 등을 계속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월 1회 또는 겨울이나 분기 1회 정도 단지 차원의 활동을 추진해 참여를 확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연 1회 계획한 주민화합단체에서 우수 활동자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동 대표자가 주관하는 동단위 모임도 분기 1회 정도 기회를 만들면 생각이 있는 분들이 참여해 주류가 형성될 것이고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각 단지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대단지 아파트, 즉 브랜드 아파트에서 사적 영역의 자유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지키기 위한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재산 증식을 위한 단지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이웃 간 소통과 교류로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마주치는 주민 상호간 인사하기, 단지에 조성한 커뮤니티 시설 적극 활용하기, 여가 활용을 위한 각종 동호회 친목 모임 만들기와 참여하기, 입대의 차원에서 단지 가꾸기, 동별 만남의 날 추진 등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